2년 전 어린 두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이혼한 40대 여성 황 씨. 최근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재혼 상대가 바로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아침밥 잔소리 등 살림 간섭에 시달렸던 황 씨는 과연 아이들이 새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불같은 성격의 시어머니와 외국인 새엄마 사이에서 행여 눈칫밥을 먹는 건 아닐까 하는 건데요. 더구나 7살, 5살인 두 아들은 이제 말과 글을 한창 배워야 할 나이인데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걸리는 게 투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를 황 씨로 변경해서 아이들을 데려올 수는 없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일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40대 여성 황모 씨의 사연이고요. 그 3살 연상 전 남편과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2명 낳고 살다가 2년쯤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에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 아이들에 대한 친권 또 양육권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시 아이들이 5살, 3살이었는데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 남편이 그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지 못한 날이 꽤 됐는데 얼마 전에 어렵게 아이들이랑 같이 전 남편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전 남편이 나 재혼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면접교섭 제대로 못한 이유도 재혼 때문이었다 이렇게 털어놨는데 앞으로는 면접 미루는 일 없을 거다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 남편이 재혼한 뒤에 이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뭐 본인 재혼하는 건 자유인데 애들한테 엄마는 보게 해줘야죠. 네, 알고 보니까 남편의 재혼 상대가 베트남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현지 가서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현지에서 일이 좀 잘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면접 교섭도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이 엄마 마음으로는 이제 아기들이 너무 밟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5살, 7살인데 이제 막 한글 배우고 의사소통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베트남 여성이니까 한글도 잘 못할 것 같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배우는 학교 가기 전에 이런 것도 걱정이고 또 시어머니를 너무 잘하는데 그 시어머니의 엄마까지 새엄마니 우리 애기들이 얼마나 눈칫밥을 먹을까 뭐 이런 걸로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은 겁니다. 눈칫밥 무슨 눈칫밥? 일단 황 씨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고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이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분가를 한 건데 이 부부가 맞벌이였거든요. 예. 맞벌이 부부면 아침 바쁘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아침 거의 먹지 않고 출근했었는데 종종 남편이나 이 황 씨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시어머니가 별일 없냐 잘 있냐 이렇게 묻다가 아침밥은 그럼 대수롭지 않게 처음에는 저희 아침밥 안 먹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아침밥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이제 아침밥 위로는 쭉 설파하다가 결국 아침밥 집착은 이 시어머니 아침밥 집착은 그 뒤로도 쭉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침밥 드십니까? 5시에 나와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상한가요? 이거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5시에 나와서 뭐 아니 아침 대구 이 여사님이 사모님 방송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저는 아침밥을 뭐 나중에 뭐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고 집에서는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놈의 아침밥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뭐 연소송 하다 보면 아침밥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밥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 아내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아니 당신 결혼하기 전에 아침밥 안 먹었지 않느냐. 우리 먹은 적 별로 없지 않느냐. 근데 어머니 왜 저렇게 아침밥 타령을 하시냐고 하니까 남편이 그 말을 했대요. 원래 우리 어머니가 잘 못 챙겨줬다. 어머니 일하면서 혼자 키우면서 힘들어가지고 잘 못 챙겨줘서 아침밥을 못 해준 그게 있으니까 내가 좀 결혼했을 때 며느리라도 좀 지급을 잘 챙겨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황 씨 입장에서는 아니 아침밥 차려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됐다고 하고요. 좀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아침밥 먹이 중요하다면 혼자 좀 차려 먹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시키든지 일단은 하여튼 며느리는 잔소리하는 게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잔소리가 이것뿐이었을까요? 네, 당연히 더 있습니다. 그 남편 생일날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우리 지훈이 아침에 미역국은 먹여서 보냈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녁에 얘들 데리고 외식하기로 했어요. 케이크에 촛불도 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 생일날 미역국도 못 얻어먹고 불쌍해서 어쩌냐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래서 황 씨가 어머니 제 생일에도 지훈 씨가 저 미역국 안 끓여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렇게 밖에서 일하고 돈 번답시고 살림도 소홀히 하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너 지훈이한테도 이렇게 말대답하냐.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근데 당연히 이 부부가 다 상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출금도 꽤 많이 나가고 아이들 양육비도 있고 외벌이로는 절대 불가능해서 상의하에 맞벌이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너무 질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집에서 살림만 하는 며느리를 원했던 거군요. 네, 그런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기승전 밥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아침밥 맨날 이러면서 또 이제 애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워낙에 살집이 없어서 애들이 호리호리한데 뭐든지 잘 먹는데요. 근데 좀만 이렇게 제대로 안 먹고 조금 끄적거리면 얘 엄마가 제대로 못 해 먹여갖고 애들이 편식을 해가지고 이러고 맨날 먹고 싶은 것만 먹이고 외식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금만 말라도 애들이 못 먹어서 이렇게 마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속 이렇게 먹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 애들이 조금만 그래도 내 탓, 남편이 밥을 못 먹어도 내 탓 이러면서 이제 지쳐간 겁니다. 보통 저렇게 우리 아들 그냥 아침밥을 못 먹어서 그냥 헬쭉해졌네 했는데 보면 100kg가 넘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이게 저도 이게 좀 이해는 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남편도 신혼 초에는 안 그랬대요. 그런 얘기하면 아니 아침밥 원래 안 먹는 건데 왜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이 둘 낳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아내가 힘들어하고 불만은 듣는 둥 많은 둥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황 씨가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요즘에 이런답니다. 자식 걱정하는데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을 다 모셔놓고 왜 화를 내냐? 그래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두드려 왔다고 합니다. 지금 전 남편이 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했다는 건데 더군다나 시어머니도 같이 살고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일들이 되게 걱정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 사연자가 시어머니를 알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불같은 성격인데다 이 외국인 새엄마까지 생겼으니 그 사이에서 얼마나 팽팽한 신경전이 생길지 안 봐도 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것도 그거대로 서로 불편할 거고요. 심지어 같이 산다고 하니까 집안일 간섭은 또 얼마나 할지 그것도 눈에 훤하다고 합니다. 이 더구나 남편이 중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도대체 뭘 보고 자랄지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 씨는 이참에 그냥 두 아이들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이 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식 욕심이 강해서인지 꿈쩍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자, 고부 갈등으로 이혼까지 했기 때문에 남편의 재혼이 영 불안한 거죠. 아이들 때문에. 자, 전 부부 입장 차이를 별별 극장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사연자 역할에 박상희 교수 그리고 전 남편 역할에 박지훈 변호사.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일단 재혼 축하해. 나이 차이가 무슨 18살이 됐나? 아니 근데 그런 어린 신부랑 살려면 결혼 생활에 집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나한테 맡겨. 참 뭐라카노. 이제 아들도 이쁘고 살림살이 잘하는 새엄마 생겨서 앞으로 뚜뚜뚜뚜뚜뚜 잘 살 끼다. 우리 엄마도 옆에 딱 붙어 있고 새며느리 잘 도와주고 있대. 퍽이나 잘 도와주시겠다. 나 있을 때 좀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아유 내가 그때 들은 아침밥 잔소리 때문에 지금도 아침마다 내가 가슴이 답답해. 그리고 그 새 와이프한테 꼭 말해줘. 아침밥은 필수라고. 안 그래도 지금 아침마다 칠첩반상을 먹고 있다. 기가 막히게 진짜 맛있다. 우리 애들 얼마나 잘 먹는데 쌀이 포동포동 막 살쪄가지고 이제 니 못 알아볼걸? 니 없이도 우리 잘 산다. 걱정을 하덜덜덜 말아라. 어머니 성격은 내가 잘 아는데 외국인 며느리 답답해서 얼마 못 가. 손짓 발짓해도 안 되면 소리 지를걸? 근데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눈칫밥도 먹어야 되고. 나 그 꼴 절대 못 봐. 그리고 당신 애 안 낳을 거야? 나. 애 셋 힘들어. 우리 애는 내가 데려간다고 할 때 그냥 주라. 응? 절대 못 준다. 애들한테는 당신보다 그 외국인 새엄마 훨씬 낫다. 내가 재혼하면서 뭐 나 좋으라고 재혼한 줄 아나? 다 애들 잘 키우려고 한기고
우째 내가 알을 주겠노? 꿈을 딱 깨라. 정신 차리라.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국제 결혼한 전 남편에게서 아이들 데려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결론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양육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거는 그 아이들의 어떤 환경, 우리가 자의 복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법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가장 안 좋아하는 거를 양육 환경을 변경시키는 걸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아빠랑 살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나는 아빠랑 사는 게 맞고요. 엄마랑 살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나는 엄마랑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사정이 이제 새엄마가 외국인 여성이다.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특히 또 이렇게 할머니도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뭐 묘안이 없습니까? 이거는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 첫 번째 이혼할 때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를 아빠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변경을 하려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뭔가 문제가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 결혼을 재혼을 한 이후에 뭐 새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한다거나 뭔가 아이들이 이 집에서 살 때 이상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혼을 했다는 이유 혹은 또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아이의 복리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좀 남편이 전향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현재 승소 판결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럼 법적으로는 뭐 어떤 수가 안 보이는데, 자, 교수님. 근데 뭐 새엄마가 베트남 출신이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선입견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러시아 출신의 새엄마도 정말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워서 아이를 잘 키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새엄마가 내 진짜 친엄마가 빈자리에 새엄마가 온 것 자체로도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애들이 너무 어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말해보면 약간 다문화 가정의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좀 유심히 살필 필요는 있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계속 규칙적으로 좀 이뤄가고 이 아빠하고도 계속 소통을 잘 해서 이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는가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치밀엄님, 저런 시어머니는 딸 손주면 모를까 아들 손주는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야기님, 또 애기들만 불쌍하죠. 이불박 풍경님, 그 외국인 여자는 또 얼마나 더 시달릴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런데 문도님, 아이들 두고 이혼했으면 그만이죠.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신세라님. 아유, 박지훈 여기 있기엔 너무 아깝다 그러셨어요. 예, 이미 이 전문 연기자로 또 부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